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종독계입니다. 네, 드디어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양호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그리고 제조업 지수 관련,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잠정치가 남았는데요. 일단 큰 이슈 PPI와 CPI는 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저번 실업률 충격에 이어서 고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장이 이제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또 상승의 시작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 건데, 물론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력 형님들이 그냥 바닥이라고 하면 바닥인 거고, 고점이 아닌 것 같아도 폭락시킬 거면 어떤 이슈를 붙여서든 맘대로 해석해서 내려 꽂아버리죠. 오늘 CPI가 양호하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P 500 맵을 보시면 그렇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PPI 발표 이후 선 반영을 했고 오늘은 그냥 혼조세로 움직입니다. 일단 증시가 8월 5일날 전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셀이 나온 이후에는 아직까지 위로든 아래로든 양시장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힘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내일 발표되겠지만 저번 주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아직까지 25만 건 이하고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내일 또 아마 양호하게 나올 듯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꾸준하게 지금 계속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 트래킹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8월 5일날 발표된 ISM 서비스의 PMI를 보시면 비제조업 PMI가 50 이상을 상회하면서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살짝 완화시켜줬는데요. 그 전에 나온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8월 2일에 발표된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을 보시면 이때 실업률이 발표되고 증시가 쇼크를 먹었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평균 시간당 임금 역시 줄어들고 있고요. 경기 둔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날 발표됐었던 ADP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도 보시면 이전 대비 확 줄었는 걸 볼 수 있고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도 이전 대비 확 줄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각종 지표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컨센서스를 하야하면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막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예측치와 부합하게 나오면서 별다른 큰 이변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표들을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급격하게 둔화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볼까요? 이 지표는 미국 주택가격 지수와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를 나타낸 건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5%입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는 6에서 7%대고요. 고금리의 높은 모기지 금리, 주택가격 지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처럼요. 거품이 쌓일 대로 쌓였고 반대로 현재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계속 상승한다고 언플 하더니 이제는 대출 조이기를 한다고 하죠. 서민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여기 보시면 8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대출들이 다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데 서민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기가 막히게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빚에 허덕입니다. 그리고 또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시행하고요. 결국 제가 계속 시황 체크해서 말한 대로 부자들은 서민들에게 매물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절대 대세 상승장이 아닌데 언론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분명히 거품이 꺼질 시기인데 이번 정부는 정책 대출로 끝까지 계속 집값을 떠받들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세 상승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날갯짓 한 번에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근 들어 계속 지속적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보시면 실업률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실업률이 계속 증가를 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 잔액을 한번 보시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 신용카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으로 계속 돌려막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가 되면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개인 저축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저축할 돈을 지금 계속 빼서 쓰고 있으면서 신용카드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를 보시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산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7월 15일 날 파산 기업이 급증하는 나라들이라고 게시물을 올려놨습니다. 미국 파산 기업 수, 그리고 독일 파산 기업 수, 그리고 일본 파산 기업 수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스웨덴 파산 기업 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파산 기업 수는 희한하죠. 정책 대출로 계속 빚은 빚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무튼 미국과 선진국들은 계속 파산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지표들만 봐도 이미 거품이 쌓일 대로 쌓였고 언제 한번 터져서 와르륵 무너질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한국은 정책 대출로, 미국은 대선을 위해서 계속 미루고 있을 뿐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도 미 대선을 앞두고 이분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고 있죠. 기사에서도 보시면 재무부의 바이백과 연준의 QT 속도 조절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인플레이션 제점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긴축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미 대선을 위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워렌 버핏입니다. 투자의 기재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신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기 시에는 직접 경매로 미국 단기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 지금 워렌 버핏은 단기 국채 보유량이 연준을 넘어섰습니다. 2분기 말 현재 미 단기 국채를 2,346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323조 원인데요. 그리고 애플 주식도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현금 보유를 늘려가고 있고요. 1분기에는 애플 주식 매각에 대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2분기에도 지분을 절반 가까이 팔면서 절세를 위해서라는 설명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약해졌고, 애플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상반기 중에 약 10%가량을 줄였습니다. 현금 비중을 이분이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분은 이미 미증시가 거품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월 금리 인하가 되면 또다시 안 좋은 시그널도 있는데 이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이 있으니 제가 추후에 또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현재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우리도 현금을 서서히 늘려갈 때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안녕. Why